멘틀에리와 플론 구조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옳지 않은 것. 먼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해령에서 양쪽으로 미는 힘. 여기도 있네. 해령에서 분출되는 마그마가 양쪽에 판을 당기는 이런 현상 볼 수 있어. 당기는 게 아니라 참 이거 밀어내는 거지. 이게 틀려버렸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멘트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침강하는 판이 뒤따라오는 판을 잡아당기는 현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판 자체가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5번 더 맞지만 이 4번이 틀린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은 멘틀 대류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판에 옳지 않은 겁니다. 판의 수평 운동과 섭입대의 수직 운동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맞는 설명. 또 방사성 원소의 분결과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 이것도 맞는 얘기지. 또 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과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는 설명할 수 없지.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디귿만 여기서는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3번. 다음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한 설명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렇게 얘기했어. 자,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의 주요 원동력은 멘틀 대류다. 또 멘틀 대류는 유동성을 띠는 멘틀의 일부가 대류하면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상승, 온도가 낮은 부분은 하강하며 어디 위에 위치하고 있지? 판이? 연약권 위에 위치하고 있지. 연약권 위에 위치하는 판의 이동에 따라 영향을 주고 또 뭐에 의해서? 바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해저면의 경사를 따라 미끄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연약권과 중력 5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4번. 다음은 수렴형 경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옳지 않은 설명을 또 고르는 거야. 이런 거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에 A는 신발 지진의 진앙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이건 해구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양판이 여기서 섭입 소멸되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베니오프대 라고 불렀지. 그럼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진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땅을 그려본다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고 부르고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A라는 부분은 여기 진원지가 여기에서 쭉 올라가게 되는 요 부분의 진앙이다라고 봐줘야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그러니까 점점 더 깊어지게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신발 지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애는 신발 지진이 될 수 없고 천발 지진, 그치? 천발 지진의 진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일단 틀렸고 그 다음 C 부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쪽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섭입대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뒤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B는 침강하면서 C를 잡아당긴다. B는 침강하면서 C를 잡아당길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만 틀린 설명이 되겠지.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모식도고 지점 A랑 B에 작용하는 판 이동의 원동력을 보기 위해서 알맞게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은 해령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판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B 지점은 지금 섭입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이 섭입 소멸되는 이런 장소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A하고 B에 작용하는 판 이동의 원동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먼저 A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해령이기 때문에
판을 잡아당기는 힘 작용해야 하네. 안 작용하지. A에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 작용할 수 있고, 또 판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력도 작용할 수 있고, 또 멘틀 대류에 의한 마찰력에 의해서 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보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해고 섭입대가 되기 때문에 판을 잡아당기는 힘 존재합니다. 얘 존재하고, 그 다음에 판을 밀어내는 힘은 이건 해령에서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B한테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판 무게에 의한 중력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대류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밀고 가는 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요거까지 맞는 거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6번, 다음은 아이슬란드와 그 부근의 판 경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을 보일 거다. 자, 지금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해령을 중심축으로 해서 양쪽에 고지자기 줄무늬, 역전 줄무늬들이지, 이런 것들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해봐주면 되겠고, 또 레이캬비크에서는 화산 활동이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냐면 해령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 당연히 존재합니다. 또 해령에서 분출한 마그마는 북아메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의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한다. 당연히 해령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북아메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의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 다음 7번, 아래 보기에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와 관련 있는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멘틀 대류의 하강부, 당연히 섭입대가 되는 거고 해구가 위치해야 되겠지. 그럼 해구니까 해구 근처에 천발 지진에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판의 생성이 아니라 판의 소멸이지. 또 열곡대는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 또 8번, 다음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관련된 설명, 옳은 내용을 보기 순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기억, 판의 경계부에 해구가 존재한다면 침강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 작용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또 연약권의 대류는 마찰력으로 판에 전해져서 움직임을 만든다. 연약권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 위쪽에 있는 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또 해령에서 마그마의 분출은 주변의 판을 밀어내는,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9번, 다음은 일본 근처 판들의 섭입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부터 유라시아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발생 지진의 진원은 점점 깊어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 지금 태평양 판도 또 필리핀 판도 지금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 아래쪽으로 섭입 소멸되어 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돼.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저쪽 유라시아판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이 근처는 천발 지진이 되지만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발 지진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유라시아판 방향으로 이동하면 발생 지진의 진원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건 맞는 설명. 그 다음 일부 멘틀의 온도가 높아져서 생긴 상승부에 의해서 일본 열도가 생성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승부가 아니라 여기는 하강부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신발 지진은 관측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천발 지진에서 점점점 신발 지진 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발 지진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10번,
다음은 멘틀 대류의 모식도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먼저 기억부터 보면 A는 냉각에 의해서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 냉각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이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B는 멘틀 중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밀도가 높으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B 부분은 지금 위로 상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지. 그 다음 연약권의 대류는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에 4번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또 11번. 다음은 지구 내부의 어떤 일부분을 표현한 그림이다 라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지금 여기 100km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B라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판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암석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지. 그럼 판 혹은 이 암석권이라는 부분은 멘틀, 그 상부 멘틀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각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A라는 부분이 이건 바로 뭐야? 대륙 지각. 그 다음에 이 C라는 부분은 해양 지각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D는 요거 상부 멘틀. 그 다음에 요 F라는 부분이 바로 연약권.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A하고 C는 지각입니다. 대륙 지각, 해양 지각. 그 다음에 B는 암석권을 얘기를 하냐? B는 판 혹은 암석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는 D보다 밀도가 작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밀도가 작으면 어떻다 그랬어?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C가 더 D의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C가 D보다 밀도가 작은 겁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이 전체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멘틀의 대류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연약권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지.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연약권은 부분적인 용용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설명. 답은 4번. 자, 다음 12번. 다음은 해령의 단면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기억부터 해령 아래에 위치한 상부 멘틀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얘기가 나오지만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겁다. 그럼 가라앉아야 됩니다. 근데 해령은 뭐야 이거 위에 상승부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부 멘틀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 그 다음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 해양 지각의 고지자계를 분석하면 잔류자계 배열이 대칭적일 것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 또 해령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건데 다시 보지만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만 틀린 얘기.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13번입니다. 다음은 멘틀 대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먼저 기억 보면 유동성을 띠는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멘틀 대류는 부분적인 용융에 의한 유동성을 띠고 있는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현상. 라는 설명. 또 온도 차이에 기인하는 밀도 차이는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결국은 대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겠지. 그리고 또 맞는 설명. 또 멘틀 대류를 통해서 모든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냐 그랬는데 이건 틀린 얘기지. 멘틀 대류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판의 경계부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건 알았지만 판의 경계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또 배웠어? 플룸 구조론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틀렸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디귿만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그린 가락나는 해구와 해령이 존재하는 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보면 그린 가는 남아메리카 판을 위도선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자른 단면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도를 같이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
바로 여기가 남아메리카의 섭입대가 되겠고, 그럼 얘가 바로 누구야? 바로 페루, 칠레, 해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형성될 수 있어? 안데스 산맥. 그치? 그래서 남아메리카판을 위도를 따라서 동에서 서로 자른 단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그림 가와 나의 대륙지각들에는 모두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냐 이랬는데, 여기서는 안데스 산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나를 보게 되면 해령에서 밀고 가는데 여기에 섭입 소멸되는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판 전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대륙지각 근처는 어떤 경계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스콕산맥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 그 다음 그림 가의 대륙지각보다 그림 나의 대륙지각이 더 빠르게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건 지금 대륙지각을 여기서 잡아당겨주는 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밀어주는 애는 있지만, 근데 이 나의 대륙지각은 여기서 밀어주는 이런 힘도 받고 있고 여기 섭입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겨주는 힘도 같이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대륙지각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태평양판에 하와이 섬을 포함한 일련의 섬들을 나이와 함께 나타냈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우리 이거 얘기했지. 바로 여기 연령대가 가장 적은 걸로 봐서 바로 이 하와이 섬 요 아래쪽 부분, 요 부분에 바로 뭐가 존재한다? 바로 열점이 존재한다. 그치? 그래서 열점에서 새로운 그 화산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과거 약 4,300만 년 전에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이 변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4,300만 년 전,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년이 되기 때문에 요 43.4라고 써 있는 게 바로 4,300만 년 전이 되겠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이전에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다가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판의 이동 방향이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와이 섬의 남동쪽,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 여기에 열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나중에 하와이 섬은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다시 여기서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와이 섬의 남동쪽에 새로운 섬이 생길 것이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었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열점은 현재 위도 50도, 그러니까 북위 50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열점이 있는 게 아니지. 열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위 한 20도 정도 여기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고, 이것도 문제 조심해야 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디귿만 여기서는 답으로 봐주면 되겠지.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 뭐 이건 실제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데, 다음은 태평양판 위에 하와이 제도가 나타나 있는 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와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순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태평양판에 이동 경로 나와 있고, 먼저 그 기억부터 보면 그림에 표시된 카우아이, 오하우, 몰로카이, 하와이 섬은 모두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맞는 설명. 또 위에 표시된 섬 중 하와이 섬의 나이가 가장 많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이는 열점 위에 존재하는, 열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 이건 틀린 설명. 또 위 섬들은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냐 그랬는데, 이 하와이 섬들은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점 위에 존재하는 거지. 경계가 아닌 부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에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기는 일본과 하와이에 관한 학생들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말을 한 학생을 있는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거의 뭐 사진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이 왼쪽이 여기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일본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와이 섬들, 하와이 제도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
이 학생들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골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먼저 대진 보면 두 섬 모두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일본에 있는 해구는 판의 경계 맞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섬은 10점 위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대진이 틀린 설명했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 판이 섭입하면서 만들어진 거 맞는 설명. 그 다음에 하와이 섬은 10점 위에 있어. 이것도 맞는 설명. 근데 다시 보면 옳지 않은 말을 한 학생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진이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8번 가볼게. 그림은 10점에서 생성된 하와이 섬들의 분포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태평양판은 A부터 C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10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섬이 요렇게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태평양판은 요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C에서 A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 10점은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0점은 멘틀의 상승 부분이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거는 해령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10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위에 화산섬은 A, B, C 순으로 생성됐다. 요거만 맞는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2번이 정답. 다음 19번. 다음 보기는 차가운 플룸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무슨 일부터 일어나야 돼?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요 해령에서 이 해양판이 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해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랬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얘가 멘틀 밑에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얘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쌓이게 되면서 얘가 점점 식어가면서 냉각되고 또 압력에 의해서, 깊은 곳이니까 압력에 의해서 압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밀도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대략 한 600km 정도, 뭐 670k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00km 정도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밀도가 계속 커지다가 나중에 이게 툭 하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제일 처음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서 해구가 형성됐다.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축적되면서 냉각과 압축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밀도가 높은 멘틀 상부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가라앉는 거. 이게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기역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20번. 그림은 태평양판 중앙부에 위치한 하와이 열도. 또 계속 하와이 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섬 사이 거리가 CD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C, AB, D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먼저 기억부터 보면 A부터 E 중에서 현재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섬은 당연히 지금 연령이 가장 낮은 작은 E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긴 A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태평양판은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맞는 설명. 또 멘틀 대류의 상승부로 열곡대를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점이기 때문에 이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아니고 열곡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열곡대는 해령이잖아. 그치? 틀린 설명. 또 판의 이동 속도는 BC 구간보다 D 구간이 더 빠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B에서 C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D, E 구간은 훨씬 더 거리가 더 멀지. 그렇기 때문에 D 구간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에 2번 봐주면 되겠네. 다음 21번. 다음 그림 가랑 나는 같은 지역 하부에 존재하는 멘틀의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전달 속도와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야 이거 가가 뭐야? 지진파의 전달 속도. 얘가 지진파의 전달 속도. 그 다음에 나는 온도.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낸 것 같아. 그러니까 밝은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밝은색이고 또 모양을 보더라도 이렇게 버섯 모양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위로 상승하고 있는 뜨거운 플룸이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기억부터 그림 나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밝은색 기둥은 플룸 상승률을 의미한다. 뜨거운 플룸 위로 올라가는 상승률. 맞는 설명이고, 또 그림 가에서 어두운 색 부분이 가장 속도가 빠른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진파의 속도는 차가울수록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로 밝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어두운 색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어두운 색일수록 당연히 속도가 빠른 부분, 차가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뜨거운 플룸의 상승은 해령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령 형성하는 부분하고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맞는 설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은 하와이 열도의 분포 암소의 연령을 나타낸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으로 옳은 거, 뭐 똑같은 문제들. 자, 먼저 1번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틀렸지?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나중엔 이 방향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 또 열점은 남동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열점이라는 애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게 아니지.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또 하와이 섬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양 지각이 아니지. 그렇지? 그냥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장소. 새로운 화산섬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하와이 섬은 판의 경계로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의 경계? 이것도 아니지. 그치? 또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뭐 답이 되겠네. 앞으로 생성될 화산섬은 하와이 섬과 섬의 남동쪽에 위치할 거다. 당연히 하와이 섬보다 저 오른쪽 아래 여기서 생성될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남동쪽에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 자, 23번 그림 가는 열점에 의해서 생성된 태평양 하와이 열도 위치.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나는 A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화산섬의 연령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B, C, D, E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진다. 자, 그럼 기억부터 A부터 E 섬을 구성한 암석의 화학 조성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같은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 조성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 화산섬이 형성되는 동안에 태평양파는 북서 방향으로 이동했지.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디귿 A부터 E 섬들은 발산형 경계에 위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산 경계가 아니지. 그치? 경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과거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지. 속력은 시간하고 거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답이 되는 건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24번 그림은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섬. 또 하와이 또 나왔지. 얘네들의 화산의 생성 시기를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열점의 위치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와이 섬보다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보면 A부터 E 중에서 현재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섬은 A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의 화산 활동이 더 심한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새로운 화산섬은 E의 남동쪽에 있는 바로 열점에서 생성될 거다. 이거는 맞는 설명. 그럼 최근 0.800만 년 동안의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5.1에서 2.600만 년 전보다 느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근 0.800만 년이라는 거는 여기 열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5.1에서 2.600만 년까지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한눈에 보더라도 이쪽 부분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0.800만 년 동안의 판의 평균 이동 속도가 얘네들보단 더 빠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느리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맞는 거는 니은 하나만 정답.
다음 25번. 다음 보기에서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의 공통점. 둘 다 플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밀도랑 온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가운 플룸은 밀도가 크고 뜨거운 플룸은 작지. 온도도 당연히 서로 차이가 나니까 이건 공통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진파의 전달 속도도 차가운 플룸이 더 빠른 거니까 이것도 공통점이 될 수 없지. 하지만 플룸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 요거는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멘틀 내부에서 일어나는 흐름이지 멘틀 내부에서의 하나의 대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플룸 구조론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연약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알맞은 단어 제대로 집어넣어봐라. 이런 얘기네. 지구 내부는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누거나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암석권, 연약권, 중간권, 핵으로 나누는 두 가지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 중 연약권은 멘틀 상부에서 뭘 가지고 있어?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유동성을 띠는 부분으로 방사성 원소의 분결과 온도차에 의한 당연히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거는 1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은 멘틀 상부와 판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림이고 옳은 설명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A는 멘틀 상승부에 위치하냐 이랬는데 A는 지금 멘틀 상승부에 위치하고 있네. 맞는 설명이고 해령이 당연히 발달할 겁니다. 맞는 설명. 그 다음 B랑 C 대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멀어질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령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B랑 C는 양쪽으로 멀어지게 되겠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D는 연약권으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D 같은 경우는 연약권이 아니라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암석권이 되겠지. 암석권. 다른 말로 판이 됩니다. 판. 이거는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정답으로 가지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첫 번째 그림은 냄비에 물이 가열돼서 대류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판의 경계인데 냄비에 물을 멘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을 두 번째 그림에서 인대로 골라라. 자, 그럼 기억이라는 거는 멘틀 대류 이건 상승부야. 상승부. 니은은 당연히 하강부가 되겠지. 그러면 상승부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니? 해령이 되겠지. 그치? 하강부가 될 수 있는 곳은 뭐 섭입대.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상승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령을 찾아주면 되니까 이쪽이 지금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그러니까 D하고 E가 바로 상승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은 일단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섭입대는 가장 대표적인 여기 일본 해구 그 다음에 여기 페루 칠레 해구 이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A하고 C를 찾아주면 되겠네. 답은 5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기억부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왼쪽은 구성 성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왼쪽 편을 보게 되면 지각, 멘틀 뭐 이렇게 지금 나타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물리적 성질. 자, 이거 잘 보면 100km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A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판, 그치? 혹은 암석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400km까지 되는 이 부분 B가 바로 뭐가 됩니까? B가 바로 연약권이 되겠지. 자, 그래서 왼쪽은 구성 성분, 오른쪽은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지구 내부 구조를 구분한 겁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암석권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 다음에 멘틀 대류는 B에서 일어나냐? B가 바로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디귿까지 맞는 거.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 그림은 고생대 말기에 존재했던 초대륙인 판게아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네. 먼저 기억 보면 판게아가 형성됨에 따라서 대륙 내에 멘틀 하강류는 약해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게아라는 거는 대륙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지. 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중간 부분에 바로 뭐가 있었었냐면은 수렴형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섭입대가 됐던 아니면은 뭐 그 대륙판끼리 서로 모이는 이런 수렴형 경계가 존재했을 텐데, 어찌됐건 대륙들이 모인 거고, 모이다 보면 대륙판끼리 충돌을 하다 보면 대륙판만 존재하는 건데, 그 대륙판은 밀도가 당연히 가장 작은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하강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인도 대륙과 남극 대륙 사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인도 대륙하고 남극 대륙 사이의 멘틀의 상승부가 형성될 거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인도 대륙하고 남극 대륙 사이 요 근처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도 대륙하고 남극 사이에는 상승부가 형성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초대륙이 분리되는 속도는 멘틀 대류의 하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멘틀 대류가 하강하게 되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섭입대에서는 판을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속도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의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다음은 태평양판을 나타낸 그림이고, A 또는 B에 형성되는 판의 경계와 특징 이렇게 얘기했어. A는 일본 해군에,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여기 이건 뭐야? 해령이지. 동태평양 해령. A는 해군. 자, 그렇다면 A는 수렴형 경계고 마그마 활동이 없는 게 아니라 화산 활동이 있지.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 그 다음에 A는 발산형 경계, 벌써 틀린 얘기. 수렴형 경계지. 또 A는 보존형 경계, 이것도 틀린 얘기. 또 지각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멸이 일어나고 있지. 당연히 틀린 얘기. 그다음 B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얘는 발산형 경계, 이것도 틀린 얘기. 5번만 정답이 될 겁니다. B는 발산형 경계지, 해령이고, 또 아래 연합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결국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되는 거지. 5번만 정답이 됩니다. 다음 7번. 다음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단면도에 표현한 그림이고, A, B, C에 해당하는 힘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B, C에 관해서 이거 맞춰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억 보면 소멸되는 판이 기존의 판을 잡아당기는 건 바로 이 A에 해당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억은 A가 되는 거고, 또 연약권에서 온도차에 의한 대류는 판을 움직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연약권에서의 온도차에 의해서 바로 이런 대류가 나타나잖아. 이 대류에 의해서 결국 B라는 부분, 이게 바로 판을 움직이는 거니까 니은은 바로 이 B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분출되는 마그마에 의해서 기존의 판이 밀려난다. 여기서 마그마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양쪽 판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C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 A, B, 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을 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다음은 인도 대륙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치 변화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7,100만 년 전, 5,500만 년 전, 3,800.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습곡 작용에 의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냐?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무슨 산맥이야? 습곡 산맥이지. 습곡 산맥이라는 건 당연히 습곡 작용을 받아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 또 인도 대륙의 과거의 위치는 암석에 기록된 잔류자기의 자화 정보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화 정보 중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바로 복각을 확인할 수 있지. 복각을 확인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위도상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또 3,800만 년 전 인도 대륙에는 해구에서 해양 지각의 침강에 의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분명히 요 위쪽 어딘가에는 섭입대가 분명히 그때는 존재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로 그 섭입대에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다. 속도가 더 빨라졌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 또 9번 그림 가는 해령과 그 부근 지각의 나이를 표시한 거고 그림 나는 해양 지각의 나이와 해저면의 깊이와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가가 해령과 그 부근 지각의 나이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기 보면 요 굵은색 실선 주위로 10이 보이고 대칭적으로 그 다음에 40 보이고 그 다음에 50 보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굵은색 실선이 바로 해령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걸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 보면 그림 가에서 해령은 얇은 점선을 따라 존재한다. 이게 얇은 점선인데 이게 해령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면의 경사가 완만해지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령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결과적으로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급하다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이건 우리 이쪽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해령이 있는 부분이고 해저면의 깊이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깊어지다가 나중에선 거의 일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면의 경사는 완만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설명. 또 그림 나 부분의 판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각이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면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있다면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건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된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기억하고 디귿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3개의 판 경계를 나타냈고 그림에 표시된 지점 중에서 판의 침강에 의한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는 지점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침강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B 부분 여기 1번 해구가 있는 부분이지 또 여기도 해구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 페루칠레 해구가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B, C, D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 열곡대는 여러분들 뭐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 해령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하지만 해령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억에 바로 나왔는데 A지점 지각의 나이는 B지점 지각의 나이보다 많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열곡대가 여기 형성이 됐지만 이 A지점과 B지점은 여기서 만들어진 뭐 마그마에서 생성된 지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 원래 있던 지형이야. A하고 B는 아프리카. 근데 이제 여기에 새롭게 열곡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A하고 B가 이 열곡대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A지점의 나이가 B지점의 나이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다. 많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B지점은 열곡대에 의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서 남동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B지점은 섬의 일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과 판이 지금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열곡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지형이야. 여긴 바다가 나중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가 뚝 떨어지게 되면 얘는 하나의 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지점은 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니은하고 디귿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다음은 어떤 판의 경계에서부터 수직하게 멀어지며 거리에 따라 표시한 진원의 깊이 분포 자료다라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진원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진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로 지금 섭입돼서 들어가는 해양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베니오프대가 된다. 요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는 경계 맞는 설명이 되겠고, 판의 경계에서 수직해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부분의 멘틀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서쪽으로 200km 여기에서 있는 멘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멘틀이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맞는 설명. 그 다음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억하고 니은의 4번 정답으로 봐주면 되겠네. 또 13번 다음은 플룸에 관한 학생들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승희, 민철아, 플룸이 멘틀에서의 뭐의 흐름이니? 라고 물어봤어. 당연히 이거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철이가 얘기했지, 플룸은 지구 내부의 뭐에 의한 밀도 변화. 뭐 때문에 밀도의 변화가 생겨? 그래, 온도차에 의한 밀도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는 당연히 1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4번 다음은 플룸 구조론의 모식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먼저 기억부터 플룸은 지구 내부 핵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지. 여기서 가열돼서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플룸은 멘틀 내부의 흐름이지.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또 섭입하는 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섭입하는 판은 대략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래서 600km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67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섭입하는 판은 약 670km 깊이 지하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5번 봐주시면 됩니다. 또 15번 그 그림은 플룸의 흐름을 나타낸 데이터고 세로축은 깊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단 그래프에서 밝을수록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A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렇게 밝은 부분이 지금 위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뜨거운 플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당연히 뜨거운 플룸은 형성이 되겠지. 여기 깊이가 거의 2500, 여기 2000, 멘틀하고 외핵의 경계면이 2900km니까 당연히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에서 뜨거운 플룸 만들어집니다. 또 디귿, 그림에서 밝은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밀도가 높으면 계속 얘기하지만 무거운 거니까 가라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은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작아야 됩니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의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16번 다음은 안데스 산맥의 단면과 판의 이동 방향을 표현한 그림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자, 안데스 산맥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에 있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페루칠레 해구도 있고 안데스 산맥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해구와 스콕 산맥 동시에 발달합니다. 이 부분이 해구가 되겠고 여기 해구가 되겠고 스콕 산맥도 같이 있는 거지. 또 판의 경계에서 동쪽에 존재하는 대륙은 과거 아프리카 대륙과 붙어 있었냐. 자, 여기 동쪽에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남아메리카야. 남아메리카 대륙하고 과거에 그 베게너라는 사람이 뭘 보고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어? 남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고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잖아. 결국 과거에 얘네들은 둘이 붙어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양판의 섭입에 의해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섭입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차가운 플룸이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17번 다음은 플룸과 관련된 설명이다.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 보면 해구 아래에는 판이 축적되며 냉각과 압축이 일어나지.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령 아래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플룸이지.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로는 판 내부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지.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 판의 이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바로 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설명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니은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보기는 멘틀 대류와 플룸에 대한 설명을 섞어 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플룸에 해당하는 설명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구 내부의 큰 수직 운동이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연약권 내의 대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약권 내의 대류는 결국 뭐야? 이거는 그 멘틀 대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거지. 연약권 내의 대류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지표에서의 수평 운동을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멘틀 대류에 의한 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외핵에 의해서 가열돼서 상승하는 거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멘틀 내부에서 대류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순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을 정답으로 보면 되겠네. 그 다음 19번. 다음은 열점에 관한 설명이고 옳은 것을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점은 대륙판 아래에도 존재하고 해양판 아래에도 다 존재합니다. 맞는 설명. 또 열점은 플룸이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이지. 이것도 맞고. 또 열점으로 형성된 화산섬의 나이를 알면 현재 열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또 20번. 다음은 열점과 판의 움직임을 표현한 그림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먼저 기억. 열점이 이동하며 화산섬을 차례대로 만든다. 여러분들 열점은 절대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틀린 얘기지.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 열점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이 존재하겠지. 맞는 설명. 또 A 화산보다 B 화산의 나이가 더 많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열점에서 지금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화산섬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동한 거기 때문에 나이는 A가 B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A 화산보다 B 화산의 나이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니은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21번. 다음은 세계지도에 빨간색으로 열점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뭐 빨간색 아닌데, 그치? 검은색 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먼저 기억. 열점은 멘틀의 대류에 따라 위치가 변하냐 그랬는데 열점은 위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열점은 판의 경계를 따라 존재한다. 경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치? 이것도 틀린 거고. 또 그림을 통해서 멘틀 하부 상승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냐. 멘틀 하부에 상승류가 존재하는 곳에 바로 열점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2번. 다음은 태평양의 엠퍼러 열도랑 하와이 열도의 위치와 연령을 표시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림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점의 위치 알 수 있어 없어? 요 나이를 보면 열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열점 한 요 정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의 이동 방향 이렇게 북북서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판의 이동 속도 우리가 거리 알고 있고 시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입대,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섭입대 위치 알 수 없지. 당연히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판의 경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리을과 미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열점에 의해 화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 그럼 그림에서 열점은 어디에 위치인지 너무 쉽잖아. 그렇지? 당연히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하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로 왔고 점점점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열점은 당연히 여기 A 부분에 열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자, 또 이거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 나에서 B 지점에 위치하는 화산과 동일한 화산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B 지점과 동일한 걸 찾으래. 어디서? 그림 나에서. 그림 나에서 요 B 지점, 얘입니다, 얘. 그럼 얘가 누구였나 보니까 가에서는 여기에 있었던 애가 일로 이렇게 온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또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애는 가의 A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의 C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라의 D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가의 A점 요거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의 C점 요거 될 수 있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25번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키워드부터 보면 그림이 나타나는 지역의 모습은 가나 다라 순서대로 변했다. 가나 가에서 나가 되고 나에서 다가 되고 다에서 라가 된 거지.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 다시 보면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의해 줘야 되고, 그다음 그림의 판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판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 그 다음 열점은 판 바로 아래 연약권에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주의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산섬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열점은 판 바로 아래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 바로 아래 만약에 열점이 존재한다면 이 연약권에서는 연약권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약권이 아니라 연약권보다 더 아래쪽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니은하고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